그럼 그림책이란 뭘까?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이라고 정확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고 흡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와 치유가 함께 있다는 거. 이것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위로의 한 걸음 시작하는 김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강의를 한 지는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심리에 연관된 웬만한 강의들을 진행을 해왔거든요. 요즘 그림책으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거저거, 또 그림책으로 뭐 역사 알기, 또는 그림책으로 철학하기, 또 그림책으로 뭐하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림책으로 바로 여기요, 심리,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쪽이죠. 그렇다면 상담 치유, 상담, 이건 뭘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보통 상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담자를 찾아오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관계를 제가 양쪽 화살표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담자는 뭔가 그 위치상 내담자보다 위치가 높아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 그래서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은 그 상담 과정에서나 치료 과정에서 포갑적인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이 현장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가 저렇게 되지 않다라고 하는 폴 트루니에라는 학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윗급 이게 아니라 동급으로, 같은 급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 관계, 이자 관계죠. 근데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렇게 이자 관계로 같이 움직이는 이 안에 과연 이들의 이자 관계가 왜 진행되는가? 결국은 상담자, 내담자, 요 이자 관계를 맺어주는 뭐가 있죠? 바로 미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미해결된이라는 요 앞글을 빼고 문제,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 그리고 문제, 요게 이제 상담의 3요소인데, 요 앞에 미해결이라는 거를 붙이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오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풀어야 됐어요. 근데 풀지 못했던 맺어야 돼. 근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here and now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미해결된 문제가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신경증으로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누구의 시선이 신경 쓰여. 누구의 말이 신경 쓰여. 누가 나한테 던진 오늘 아침에 어떤 행동, 거기서 풍기는 분위기가 신경 쓰여.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던진 어떤 말들, 요런 것들. 그리고 어젯밤에 전화 온 시어머니의 어떠한 전화 내용이 신경 쓰여. 이런 거잖아. 신경증이라는 거죠. 미해결된 문제는 우리를 늘 신경 쓰이게 하고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예요. 상담 치유에서 이들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온다고 해서 바로 자기 얘기를 툭툭 꺼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통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편안하게, 그리고 왜곡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치유 도구를 많이 씁니다. 그 도구가 바로 여러 가지 있죠. 차력도 있고 미술도 있고 또 그 밖의 것들, 그 독서, 그 중에 독서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이러한 영역이 있다는 거. 이 독서 행위에서 되게 중요한 거 바로 서입니다. 요 서, 제가 일부러 한자로 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독서 행위에서, 독서하면 우리는 책을 얘기하지 않는가?
요것만 얘기하지 않는가? 이것만이 독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책, 시, 음악, 영화, 드라마 이 모두를 다 서로 보고요. 이 서가 바로 우리 치유에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 요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이 서 중에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요 부분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그 중에서 그림책을 볼 겁니다. 자, 그럼 그림책이란 뭘까? 요 그림책을 여러분 하나하나 볼까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이라고 러셀이 얘기했듯이 또 그림책은 이야기를 주로 또는 전적으로 그림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유리 슐레비치의 얘기처럼 글만이 아니라 그림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의 의미를 확장하게 하고 유추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거나 불확실한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게 그림이고 이 그림을 또 그림만으로가 아닌 글로써 더 보충한다는 이러한 개념의 그림책을 저희는 도구로 쓴다는 거.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좀 보충시키면요. 글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 체계. 그래서 글이 갖는 이걸 쓴 작가의 무의식을 우리가 만나는 거.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독자와 그 다음에 저자, 작가, 독자와 저자의 이자 관계에서의 무의식 이런 개념에 여기서의 움직임보다 그림책은 독자, 저자 요 이자 관계에서 저자가 하나 더 파생하잖아요. 그림 작가. 그러다 보니까 그림과 글을 쓴 저자와 독자 요렇게 3자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훨씬 더 무의식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냐.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걸 볼 줄 알아야죠. 그림책 치유를 통해 좀 더 아주 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명확하게 해주는 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동안 외면했던, 그동안 눌러놨던, 그동안 나 아니야 라고 어떻게 해요? 짐짓, 모른 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내 안을 들여다보고 후벼팔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림책 치유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독서 행위가 일단 1번 뭘 주느냐? 동일시와 카타르시스를 우리한테 선사합니다. 동일시와 카타르시스라는 건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효과가 밑바탕이 돼서 주는 거죠. 동일시와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그냥 이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만난 애야. 만난 상황이야. 이거 뭐지? 라고 느끼는 그 과정.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했던 이러한 것 속에 왠지 내 안에서 저 깊은 뭔가가 올라오는 거죠. 뭉글뭉글. 그러면서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모두 하고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요게 바로 카타르시스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오느냐? 그림책이 주는 감동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갖고 태어나냐? 오감을 갖고 태어나요. 오감, 감, 느낀다는 거죠. 용이 얘기하듯이 감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게 올라오는데 이 감이 이걸 통해서 그림책을 읽음을 통해서 여기서 독서 행위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오감이 움직여요. 자, 움직인다, 움직일 동.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뜨는 거죠. 감정. 그러니까 그림책이 주는 이 감정, 감동, 이거는 엄청난 거란 말이죠. 뭔가 음악 듣고 아니면 뭔가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이 감동, 여기까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치유는 바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어떻게? 해석과 통찰을 통해서
이렇게 느낀 감동, 내 안에 있는 오감이 움직였어. 과연 얘가 왜 움직이느냐? 이 움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정동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신경 쓰여. 뭔가 신경이 계속 나를 건드려. 이게 왜지? 뭐지?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을 해석하고 통찰하게 하는 그 단계. 그리고 해석과 통찰을 넘어서서 이것을 끌어와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적용하고 행동하게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예, 감동에서 끝나는 거예요. 감동에서 끝나는 삶 많죠. 그런데 그것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 요 영역이 바로 무슨 영역이냐? 위로와 치유 영역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인문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문학이다라고 할 때 인문학은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문, 사, 철. 그러면 문사철 이 세 가지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느냐? 감동을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감동만이 아니라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전보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내가 달라지는 거, 조금씩 나아지는 거, 이러한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날을 그냥 사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인간의 하나의 본능이지만 이 본능 위에 우리는 더 얹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 그 후에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삶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치유는 그림 그리고 글 이것이 주는 감동과 거기에 더해 위로와 치유가 함께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그림책 치유 여기서 감동과 더불어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림책 2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